투견 같은 이 맹견이 시민들을 습격을 해가지고 이분의 한 분이 중상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요. 이웅혁 건국대 교수, 하재봉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진성호 의원님도 계시고요. 예. 네, 도고 아르헨티노 프레사 까나리오 이게 딱 들으면요. 어디 외국 남성 이름인가 아니면 새 이름인가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퓨마를 잡던 사냥견으로 길러진 동물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이 강아지들, 맹견, 사냥개가 출연을 한 거죠. 일단 제작진이 입수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 장면인데요. 지금 주민들을 공격하니까 소방대원이 출동을 해서 잡은 것 같아요. 저 상황이 뭔가요? 저게 이제 쓰러져 있는 개가 바로 도고 아르헨티노인데요. 네네. 어젯밤 도봉구 창동에서 그 A씨가 키우던 도고 아르헨티노하고 프레사 까나리오 이 두 맹견 두 마리가 네. 그 집 문을 열고 뛰쳐나가서 길 가던 네네. 행인 3명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30대 여성이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2명도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네. 하지만 이 동물구조협회 관계자가 나와서 마취총을 쏴서 지금 저 쓰러져 있는 도고 아르헨티노는 현장에서 이제 죽었고요. 그리고 네. 나머지 하나의 개는 이제 주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웃 주민들이 아직 굉장히 무서운 맹견이 아직 있으니까 있네요, 주민이. 네. 예, 저걸 어떻게 처치를 해달라 했지만 사실 저게 일종의 사유재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저거를 처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단 그 주인을 설득을 해서 동의를 네. 받아야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이 도고 아르헨티노 같은 이런 것은 맹견으로 분류가 돼가지고요. 이 네. 맹견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그 법정 그 요령에 의해서 네. 밖에 나갈 때나 이런 때 반드시 밥줄을 하고 또 네. 입에 재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아니 멧돼지나 퓨마 사냥에 위해 만들어진 품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그 평상시에 그 나갈지 못하는 그 주의 의무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워낙 네. 이제 크고 그거 같은 이제 문에 있어서의 잠금 장치가 사실은 상당히 네. 뭐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찰의 그 입장에서도 그 사람이 사실은 다쳤단 말이죠. 네. 저런 경우에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서 저 같은 맹견이 뛰쳐나와서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현재 그 경찰의 입장에서도 과실치상으로 입건을 해서 그 조사 중에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사례에 있어서는 그 형사적인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이 배상 책임도 분명히 손해배상이 또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네. 또 그 동물보호법 등에 의하면 저 같은 맹견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나왔을 때 끈뿐만이 아니고 입 네. 자체에도 혹시 그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입에도 그 보호대를 착용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과태료까지 처벌하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인데 어쨌든 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상당히 그 불안하고 무서운 이와 같은 시간을 보냈지 않나. 다친 분들 중에서는요 부부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시민들도 있었었는데요. 전혀 어떻게 당해낼 겨를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벌판을 뛰어다니던 사냥개 아니겠습니까? 이걸 집 안에 있다 보니까 공격 본능을 참지 못하고 저렇게 전혀 알지 못했던 기습적으로 당한 시민들의 상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과연 어떤 개인지 말이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도고 아르헨티노 같은 경우는 그 원산지는 아르헨티나 남미 쪽 계열의 이제 개인데 이제 좀 맹견류로 분류가 되죠. 그 이제 경비견이나 이런 그 가드독 그런 그 경비견 그리고 뭐 이런 어떤 경호견 그런 쪽으로 주로 이제 그 많이들 키우고 있고 워낙 덩치도 체구도 크고 그리고 뭐 이런 그 터프한 타입의 그런 호전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동물이나 이런 동물들을 보면은 뛰어가서 이제 사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강하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이제 사회화 교육을 시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기르기 어려운 그런 견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 도고 아르헨티노나 이런 까나리오 같은 개들을 키우면 적어도 이중의 문을 그 현관문 안쪽에 어떤 이중문을 하나 더 이렇게 울타리 같이 이렇게 해줘야 안전하고요.
밤 11시에 산책하거나 퇴근하셨던 분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저게 성인이었는데도 크게 다치셨는데 어린아이라도 지나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유아가 만약 지나가다가 저 네. 개의 공격을 받았다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저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동물이 먼저인 나라인가 이런 이제 글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반려견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네. 어쨌든 반려견에 대한 법도 만들고 하면서 동물보호법에 상당히 어쨌든 구체적인 조항들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반려견에 대한 어떤 보호 차원에서 많은 조항이 들어가 있고 저런 식으로 만약 개가 사람을 공격할 경우에 대해서 그렇다면 네. 저렇게 이제 이 거의 야수로 변할 수 있는 개에 대해서는 등록을 제대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못하면 상당히 엄한 벌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일 겁니다. 아마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정말 어떤 어린이가 저 앞을 지나가다가 저 개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중상을 입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돈으로 책임질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삼아가지고 빨리 후속 입법을 하지 않으면 저런 이제 일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반려견 이미 1000만 마리 국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네. 저기에 대해서는 뭔가 법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특히 요즘 여름철에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아질 텐데요. 저렇게 강아지끼리 만나다가도 당하는 경우가 있었었고요. 저 강아지는 지금 투견으로 쓰이고 있습니다만 사육 반이 금지가 된 품목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분들이 앞으로 지나가면서 제2, 제3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비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기억하시겠지만 2015년 6월에 네. 충북 청주시에서 그 2살짜리 아이가 핏볼 테리어에 물려가지고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네. 그해 또 3월에 경남 진주시에서 80대 할머니가 역시 자신이 기르던 핏볼 테리어에 물려서 숨진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핏볼 테리어처럼 아주 그 사나운 이런 개들은 그 동물 규칙에 네. 맹견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를 보면은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 해서 7조 2항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네. 도사견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핏볼 테리어 그리고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이런 것들이 있고 가장 많은 그 사망자를 일으킨 게 로트와일러라는 개입니다. 근데 오늘 네. 지금 저 나온 도고 아르헨티노는 저기에 안 들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도고 아르헨티노도 지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사나운 맹견들 지금 그 반려견 또 반려묘를 기르는 사람들이 저도 뭐 집에서 고양이를 기릅니다만 네. 1000만 명 이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동물 보호 못지않게 거기에 대한 어떤 주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사고 같은 경우는 결정적으로 이런 사나운 맹견을 기르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 장치를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힘이 세기 때문에 문을 부수고 네.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주인이 비록 밖에 산책하다가 뭐 재갈을 안 물리고 이런 사고는 아니거든요. 집안에 목줄을 놨는데 목줄을 끊고 문을 열고 나갔다고 하는데 문을 네. 열고 나가지 못하게끔 이중 안전 장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명백히 주인의 과실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과실치상 혐의로 아마 경찰에서 이 건에 조사 중인 것 같습니다. 사냥개의 주인에 대해서 말이죠. 헐리우드 배우들의 애견으로도 관심을 끌었던 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갖고 있고 또 한번 키워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좀 다양한 다른 분들의 강아지 혹은 개를 키우고자 하는 관심들이 늘어나고 있는 때에 더더욱 이런 사고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게 하나의 그 사회적 그 책무이고 그 네. 일정한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그 사유지가 아니고 다른 네. 사람도 얼마든지 돌아다니고 더군다나 그 아이들도 끼워놓는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혹시 네. 조금이라도 사회성이 부족하고 공격성이 있는 그 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입막음 장치 이것도 그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렇게 되면 주인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처벌을 이제 받게 되죠. 그 네. 주인이 충분히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 네. 그것은 하나의 이제 그 과실이죠. 그래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이제 그 과실치상 또 사람이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와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실치사의 그 혐의를 이제 받게 되고 또 그 민사적인 그 책임과 관련돼서도 혹시 그 피해자가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그 주의 의무와 서로 과실 상계를 해서 일정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또 균형적으로 나누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상황으로서 법적인 쟁송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저런 봉변을 당하는 사건, 사고가 오늘 유독 많이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4월이었죠. 아시아인 의사를 강제로 질질 끌고 갔던 그 유나이티드 항공. 다시 한번 진땀 흘리게 할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70이 넘은 어르신입니다. 아마 저분이 자신의 티켓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재발권을 해달라고 승객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승무원이
귀찮다면서 저렇게 70대 어르신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영상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왜 또 유독 그 유나이티드 항공이냐 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요. 문제는 저렇게 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혼수 상태일 수도 있는데도 1분 동안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나중에야 911에 연락을 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911에 신고했는데 저게 어쨌든 저게 발생한 시점은 2015년인데 소송 때문에 이제 최근에 더 동상이 네. 발견돼서 지금 이제 미국인들이 흥분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저 직원은 이미 이제 회사를 그만둔 걸로 알고 있지만 네. 자 어쨌든 이 항공사는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시 하겠지만 재발권을 요구했는데 직원이 한 말이 그겁니다. 지금 바쁜 거 보이지 않느냐고 네. 내팽개쳤는데 저 노인분께서 정말 탈진하셨는데 저렇게 완전히 벌러덩이 게 뒤로 자빠진 겁니다. 그리고 거의 일어나지는 못한 건데 네. 자, 저 장면을 본 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이 항공사는 최근에도 어쨌든 사고를 일으켰는데 네. 저런 식으로 하는가?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게 거액의 이제 소송이 진행될 텐데 어쨌든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앞으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낼 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네. 영상이 2년 전 2015년 7월 21일 휴스턴에서 벌어진 일어났던 일이긴 일이거든요. 하지만. 근데 네. 이제 그 당사자인 로널드 티그너 씨가 법정 소송을 하면서 네. 유나이트 항공과 직원 2명을 상대로 100만 달러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어요. 네. 이 청구 과정에서 이제 예전에 2년 전의 동영상이 다시 보여진 건데 그 원인은 모든 유나이트 항공사 거의 대부분의 사고가 그렇듯이 오버부킹입니다. 네. 직원이 이제 오버부킹을 했는데 거기에 다시 보딩 패스를 요구하자 바쁘다면서 저렇게 밀어쳤는데 뭐 정말 이렇게 실강이나 할 수 있지만 실수로 또 밀어친 거 잘못된 거라고 하여지지만 네. 그러나 넘어지고 난 뒤에 1분 동안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던 거 이거는 정말 용납되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그 흥분을 하고 계시는데 이 항공사가 사실 성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승객 서비스가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였는데 이런 그 사건 사고들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싸운 항공사들 이미지가 먹칠당하고 또 승객들의 외면을 받을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11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요. 100만 달러 소송을 걸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승객들의 손을 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피해 당사자 역시 변호사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그 법적인 그 쟁송에 있어서 상당히 그 유리한 형국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 지금 그 기업 브랜드 그 이미지와 그 관련돼서도 이 유나이티드 항공사 자체도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그 배상을 해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그 불만, 또 네. 소비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컴플레인트를 상징적으로도 무엇인가 그 응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입장이 되지 않을까. 네. 어쨌든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조직 문화, 이것이 상당히 지금 왜곡되어 있는 것이 그 계속 그 빈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즉 네. 테크놀로지가 바뀌어도 가장 늦게 바뀌는 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엇인가 왜곡된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시하지 않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이 속칭 유나이티드 항공은 오늘이 큰 날인가? 장이 서는 날인가 예.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요. 연료가 콸콸 새고 있습니다. 바로 비행기 옆 날개에서 이륙 직전에 저렇게 연료가 새니까 승객이 놀라서 신고를 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저것도 유나이티드라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14일 현지 시간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승객이 이륙 직전에 창과석에 있었던 승객이 모양입니다. 밖을 내다봤는데 갑자기 이 비행기 날개 옆에서 이제 네. 저렇게 연료가 콸콸 쏟아지는 걸 발견한 겁니다. 아우, 저거 저게 큰일 이륙 날 직전입니다. 뻔했네요. 그러니까 네. 승객들은 다 탑승한 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 승객이 놀랐으면 불렀겠죠. 야, 네. 저건 뭐냐? 그런데 유나이티드 항공사 직원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만약 이 승객이 신고하지 않았으면 기름이 네. 새 나오는 중에 떴을 테고 뭐 큰 사고가 났겠죠 아마도.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저는 이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직원들의 어떤 프로의식의 실정 아닌가. 이렇게 펑크 하나도 이렇게 많이 나간 건데 이 신고를 안 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네. 정말 끔찍합니다. 참 예. 네, 소방호스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기름이 새 나왔습니다. 저거 누군가 잘못됐으면 폭발 사고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저게 뉴저지주 뉴요크에서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가는 그 유나이트 항공 비행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그 비행기 날개 약간 뒤쪽에서 왼쪽 날개에서 지금 새고 있는 걸 아는데요. 조금 네. 새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정말 폭포수처럼 조금 과장하자면 컬컬컬 네. 쏟아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아무도 몰랐다는 거. 그래서 여성 승객 레이첼 브럼필드가 이륙 직전에 창가 좌석에 앉아서 저걸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고 승무원을 네. 불러가지고 이제 겨우 수습이 됐는데요. 항공사 측에서는 이제 그 승객들에게
다른 항공편을 제시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호텔 숙박권을 줬다고 하는데 네. 그러나 그 정도로 무마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정말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미국에서는 네. 사실 그 비행기에 있어서 그 보안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그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항공사 자체는 각 직원들이 그야말로 무관심의 그 절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사실 이게 기름이 흐르고 있는 것을 뭐 영화에서 다이하던가요? 혹시 그 담배불이 던져지거나 일화물질이 가게 되면 그 기름을 타고서 이제 비행기가 폭파하는 모습도 봐왔고 네. 혹시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떴다고 한다면 공중에서 그야말로 추락하는 이와 같은 다중살상의 위험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본다면 그 서로 간의 협력과 회사를 위하는 마음보다는 내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와 같은 일 때문에 이와 같이 기름이 콸콸 새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오늘 들어왔던 사건 사고를 좀 짚어봤습니다. 삼아가지고 빨리 후속 입법을 하지 않으면 저런 이제 일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반려견 이미 1,000만 마리 국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네. 저기에 대해서는 뭔가 법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특히 요즘 여름철에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아질 텐데요. 저렇게 강아지끼리 만나다가도 당하는 경우가 있었었고요. 저 강아지는 지금 투견으로 쓰이고 있습니다만 사육 반이 금지가 된 품목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분들이 앞으로 지나가면서 제2, 제3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비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기억하시겠지만 2015년 6월에 네. 충북 청주시에서 그 2살짜리 아이가 핏볼 테리어에 물려가지고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네. 그해 또 3월에 경남 진주시에서 80대 할머니가 역시 자신이 기르던 핏볼 테리어에 물려서 숨진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핏볼 테리어처럼 아주 그 사나운 이런 개들은 그 동물 규칙에 네. 맹견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를 보면은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 해서 7조 2항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네. 도사견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핏볼 테리어 그리고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이런 것들이 있고 가장 많은 그 사망자를 일으킨 게 로트와일러라는 개입니다. 근데 오늘 네. 지금 저 나온 도고 아르헨티노는 저기에 안 들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도고 아르헨티노도 지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사나운 맹견들 지금 그 반려견 기르기 어려운 그런 견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 도구 아르헨티노나 이런 까나리오 같은 개들을 키우면 적어도 이중의 문을 그 현관문 안쪽에 어떤 이중문을 하나 더 이렇게 울타리 같이 이렇게 해줘야 안전하고요. 밤 11시에 산책하거나 퇴근하셨던 분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저게 성인이었는데도 크게 다치셨는데 어린아이라도 지나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유아가 만약 지나가다가 저 네. 개의 공격을 받았다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저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동물이 먼저인 나라인가 이런 이제 글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반려견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네. 반려견에 대한 법도 만들고 하면서 동물보호법에 상당히 어쨌든 구체적인 조항들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반려견에 대한 어떤 보호 차원에서 많은 조항이 들어가 있고 저런 식으로 만약 개가 사람을 공격할 경우에 대해서 그렇다면 네. 저렇게 이제 이 거의 야수로 변할 수 있는 개에 대해서는 등록을 제대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못하면 상당히 엄한 벌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일 겁니다. 아마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정말 어떤 어린이가 저 앞을 지나가다가 저 개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중상을 입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돈으로 책임질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처벌하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인데 어쨌든 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상당히 그 불안하고 무서운 이와 같은 시간을 보냈지 않나. 다친 분들 중에서는요, 부부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시민들도 있었었는데요. 전혀 어떻게 당해낼 겨를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벌판을 뛰어다니던 사냥개 아니겠습니까? 이걸 집 안에 있다 보니까 공격 본능을 참지 못하고 저렇게 전혀 알지 못했던 기습적으로 당한 시민들의 상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과연 어떤 개인지 말이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도구 아르헨티노 같은 경우는 그 원산지는 아르헨티나 남미 쪽 계열의 이제 개인데 이제 좀 맹견류로 분류가 되죠. 그 이제 경비견이나 이런 그 가드독 그런 그 경비견 그리고 뭐 이런 어떤 경호견 그런 쪽으로 주로 이제 그 많이들 키우고 있고 워낙 덩치도 체구도 크고 그리고 뭐 이런 그
터프한 타입의 그런 기질, 호전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동물이나 이런 동물들을 보면은 뛰어가서 이제 사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강하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이제 사회화 교육을 시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투견 같은 이 맹견이 시민들을 습격을 해가지고 이분의 한 분이 중상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요, 이웅혁 건국대 교수, 하재봉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진성호 의원님도 계시고요. 예, 예. 네. 도고 아르헨티노 프레사 까나리오, 이게 딱 들으면요, 어디 외국 남성 이름인가 아니면 새 이름인가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퓨마를 잡던 사냥견으로 길러진 동물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이 강아지들, 맹견, 사냥개가 출연을 한 거죠. 일단 제작진이 입수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 장면인데요. 지금 주민들을 공격하니까 소방대원이 출동을 해서 잡은 것 같아요. 저 상황이 뭔가요? 저게 이제 쓰러져 있는 개가 바로 도고 아르헨티노인데요. 네네. 어젯밤 도봉구 창동에서 그 A씨가 키우던 도고 아르헨티노하고 프레사 까나리오 이 두 맹견 두 마리가 네. 그 집 문을 열고 뛰쳐나가서 길 가던 네네. 행인 3명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30대 여성이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2명도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네. 하지만 이 동물구조협회 관계자가 나와서 마취총을 쏴서 지금 저 쓰러져 있는 도고 아르헨티노는 현장에서 이제 죽었고요. 그리고 네. 나머지 하나에게는 이제 주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웃 주민들이 아직 굉장히 무서운 맹견이 아이고, 아직 실려가고 있으니까 있네요, 주민이. 네. 예, 저걸 어떻게 처치를 해달라 했지만 사실 저게 일종의 사유재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저거를 처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단 그 주인을 설득을 해서 동의를 네. 받아야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이 도고 아르헨티노 같은 이런 것은 맹견으로 분류가 돼가지고요. 이 네. 맹견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그 법정 그 요령에 의해서 네. 밖에 나갈 때나 이런 때 반드시 밥줄을 하고 또 네. 입에 재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아니, 멧돼지나 퓨마 사냥 위해 만들어진 품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그 평상시에 그 나갈지 못하는 그 주의 의무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워낙 네. 이제 크고 그거 같은 이제 문에 있어서의 잠금 장치가 사실은 상당히 네. 뭐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찰의 그 입장에서도 그 사람이 사실은 다쳤단 말이죠. 네. 저런 경우에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서 저 같은 맹견이 뛰쳐나와서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현재 그 경찰의 입장에서도 과실치상으로 입건을 해서 그 조사 중에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사례에 있어서는 그 형사적인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이 배상 책임도 분명히 손해배상이 또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네. 또 그 동물보호법 등에 의하면 저 같은 맹견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나왔을 때 끈뿐만이 아니고 입 네. 자체에도 혹시 그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입에도 그 보호대를 착용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과태료까지